세계의 눈앞에는 언제나 신호들이 존재해왔지만 이를 보려 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중 한 이름이 두드러진다. 브랜든 빅스. 수십 년 동안 그는 군중과 거리를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 정밀한 계산, 관찰, 기록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는 하나하나 실현된 일련의 예측들이었고 이는 세계의 지도자들, 과학자들, 심지어 반대자들까지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는 더욱 거대한 것을 예고한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시적 변화. 이는 세계 질서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이다. 브랜든 빅스는 박수갈채나 추종자를 원한 적이 없다. 그의 삶은 지구와 인류를 지배하는 주기들에 대한 끝없는 분석과 철저한 규율로 점철되어 있었다. 여러 정부가 그에게 접근하려 했고 투자자들은 상상도 못할 거액을 제안했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 관찰하고 계산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의 통찰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으며 그 점이 바로 이번 예언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다. 세계는 이미 그의 적중 사례들을 목격했다. 그는 어떤 분석가보다도 앞서 정치적 몰락을 예고했고 선거의 승패를 수학적으로 정확히 예측했으며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전염병을 경고했고 최근 역사의 흐름을 바꾼 자연재해들을 미리 묘사했다. 매번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말을 입증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가 다시 침묵을 깨자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이번에는 특정 지도자나 국가의 운명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아시아의 한 지점에서 시작되어 통제할 수 없는 흐름처럼 번져갈 지역 규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회, 경제, 정치 시스템을 모두 뒤흔들 변화다. 그는 동아시아의 세 강국이 끊을 수 없는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고리가 곧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시험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예언에서 주목할 점은 그 거대함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확신의 어조다. 브랜든 빅스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결과들, 대부분이 무시하고 있는 명백한 신호들에 대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에서 감지된 이상 진동, 중국 경제의 급격한 약화, 한국에서 나타나는 전례 없는 사회적 현상들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들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곧 무너질 하나의 커다란 판 위에 놓인 조각들이다. 그의 과거 예측이 적중했던 기억은 이제 그의 말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한때 비웃던 이들은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고 의심하던 이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한다. 그의 모든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메시지는 명확하다.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수개월 내에 수백만 명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한국, 중국, 일본은 정부나 국경을 넘어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구조적인 변화이며 세계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는 이를 피할 수 없는 연쇄 반응으로 묘사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은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 전체의 재배치. 이것이 그의 예언이 지닌 무게다. 이제는 정치 지도자나 개별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추측이 아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그리고 전 세계의 반향을 일으킬 사건에 대해 말했다. 그 여파는 시장, 국제동맹, 거리와 일상생활까지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명문가나 특권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 단순한 일상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감각을 지닌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 움직임을 감지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살던 지역에 큰 홍수가 닥칠 것을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게 감수성 많은 아이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가 말한 그대로 비극이 일어난 뒤 어른들은 그를 경외와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다. 브랜드는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외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야만 했다. 그는 책과 계산, 별자리 지도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고대의 시간 해석법부터 인간과 자연의 행동을 설명하려는 현대 이론까지 파고들었다.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동양 철학과 서양 과학, 고대 점성술과 현대 경제 통계를 넘나들며 통합했다. 그의 집착은 과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바깥에서 보면 그는 괴짜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은둔하며 살아갔고 정신과 육체를 엄격하게 단련했으며
집중 훈련은 마치 의식처럼 보였고 모든 유혹을 거부했다. 불을 좇지 않았고 박수도 원하지 않았다. 그를 움직였던 것은 단 하나, 정확함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가 써내려간 모든 예언은 실험처럼 다뤄졌고 반드시 검증되어야 했다. 이러한 집념이 그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수십 건의 결정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한 극소수의 인물로 만들었다. 정부들은 그를 비밀리에 찾았고 기업인들은 예측을 얻기 위해 자금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는 모두 거절했다.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거절은 오히려 신비감을 더했다. 브랜든은 결코 무대에 서려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시간이 도래했음을 확신할 때만 메시지를 전했다. 이러한 선택적 침묵은 그의 예언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가 입을 열 때면 반드시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 역사는 이를 여러 차례 증명해왔다.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권력자들의 몰락을 예언했고 주목받지 못하던 인물들의 등장을 미리 알렸다. 시장이 징후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제 위기를 경고했으며 도시 전체를 덮친 자연재해들을 사전에 기록해 두었다. 그의 노트에는 언제나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예언이 적중할 때마다 그의 말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브랜든은 지금까지의 어떤 예언과도 다른 비전을 보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더 이상 한 명의 정치인 상승이나 몰락이 아니다. 고립된 자연재해나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제 위기 또한 아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세 나라가 하나의 운명선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 중국, 일본. 역사와 지리로 얽힌 이 세 나라는 이제 동시에 거대한 충격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확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단언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신호는 모두의 눈앞에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의 지진 기록과 맞지 않는 이상 진동을 겪고 있고 중국은 경제적 압박이 거세지며 자본이 이탈하고 도시들이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사회적 정치적 사건들이 전통적인 예측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브랜든에게 이 모든 현상은 서로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거대한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들이다. 이미 가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번 예언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제시한 흐름의 정확성 때문이다. 그의 노트에는 각 나라의 움직임이 어떻게 서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가 정리되어 있다. 일본에서의 충격은 중국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불안정성은 한반도 북부의 변화를 강요한다. 그리고 이 구도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지역의 향방을 결정지을 균형점으로 떠오른다. 브랜든 빅스는 자신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그는 단지 더 미묘한 차원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읽어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모든 변화는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도래를 예고한다고 그는 썼다. 대부분이 외면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의 눈에 비친 세계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신호가 강해졌고 판은 이미 움직였다고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말 그대로 순서대로 무너지는 말들을 지켜보는 일뿐이다. 이번에 다른 점은 그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이 악화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그는 마침내 예언 전체를 드러내기로 결정했다. 이제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닥칠 일은 권력자나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이러한 결정은 메시지를 급속히 확산시켰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사람들은 그의 예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그의 말을 무시했던 이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모든 일이 정확히 그의 말대로 전개될 것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그의 예언을 무시했던 과거가 비싼 대가로 돌아왔다는 사실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에 따르면 열쇠는 전쟁이나 반란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자연현상에 있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징후가 아닌 상징적인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며 은밀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명확히 밝혔다. 그 변화는 공개적으로 누구도 외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며 모든 이들을 단번에 변화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그 순간이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기억될 것이라 확신했다.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기록 속에는 한 인물의 등장도 언급되어 있었다. 그 인물은 어떤 엘리트의 계획에도 없고 정당이나 지도자, 기존 동맹에 의해 지목된 자도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나 정치 싸움을 통해 부상하지 않는다. 혼란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사람들을 이끄는 힘은 권력도 선전도 아닌 그의 삶 그 자체가 지닌 정당성에서 비롯된다고 브랜든은 예언했다. 브랜든은 이 인물을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을 사로잡는 세부적인 묘사로 그려냈다. 나이는 약 50세, 여러 언어를 구사하며 오랜 해외 경험을 지닌 인물. 그의 평판은 지혜와 결단력으로 굳어져 있었고 개인적 야망은 전혀 없으며 오직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두는 드문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브랜든의 말에 따르면 그는 과거의 지위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될 것이라 했다. 빅스는 이 지도자가 공식적인 직책이나 추천 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치 물이 스스로 가장 낮은 길을 찾듯이 민중이 자연스럽게 그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느껴질 것이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불안하게 만드는 점은 브랜든이 그를 평범한 통치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 수 있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세대를 나누었던 갈등들을 새로운 해법으로 풀며 화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것들을 하나로 엮는 존재. 빅스는 특히 강조했다. 이 인물의 사명은 단순한 내정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진정으로 맡게 될 역할은 이웃 국가들의 붕괴 속에서 한국을 균형의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기록에 따르면 그는 수십 년간 봉인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열 열쇠를 지닌 자라고 했다. 북한과의 교착 상태를 풀고 무너진 경제 관계를 재건하며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에게 있어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를 넘어 현재의 세계 권력 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 속 핵심 인물이었다. 감정이 고조되는 이유는 브랜든이 이것이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수십 년 후가 아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라 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가 나타나는 순간 더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화는 빠르고 통제 불가능하며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예언의 충격은 그의 말을 접한 이들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많은 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고 일부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막대한 책임이 맡겨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브랜든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혼자가 아닐 것이다. 때가 되면 준비된 이들이 그 곁으로 끌려갈 것이다. 숨겨진 재능, 빛나는 지성, 도덕적 힘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하나로 모일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단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말하길 한국이 각성의 무대가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중국은 현대 정권 수립 이후 최악의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거리에서가 아니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에서부터 시작되는 해체였다. 이미 취약해진 부동산 부문은 되돌릴 수 없는 붕괴에 빠지고 은행들은 유동성을 상실하며 뱅크런이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것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브랜든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정치적 붕괴이다. 베이징의 지도부는 하나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분열될 것이며 내부의 갈등이 폭발해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 생존을 위한 권력 투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때 중앙 집권적으로 굳건했던 엘리트 집단은 적대적인 파벌들로 찢겨질 것이다. 이미 실업과 불평등으로 압박받던 사회는 여러 성층에서 동시다발적인 항쟁으로 들끓게 된다. 과거처럼 강경 진압으로 통제하려 해도 이번에는 그 규모와 분노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 보았다. 브랜든은 가정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 붕괴가 필연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징후는 이미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 유령 도시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그리고 대규모 자본의 탈출. 이어서 그는 권력의 분열이 시작될 것이며 베이징 거리에는 다시 수백만 명이 모이는 시위가 일어나겠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억눌렸던 소수민족들은 자치를 요구하게 되고 일부 지역은 독립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세계 앞에 견고한 제국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 도래할 것이다. 가장 불안한 점은 브랜든이 이 과정을 단기간의 사건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친 격동이라 본 점이다. 그는 중국이 수개월간 혼란 속을 헤매게 될 것이며 불확실성이 새로운 일상이 되고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것이라 했다. 외국 기업들은 대거 탈출하고 생산망은 마비되며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체계가 붕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몰락은 단지 하나의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권력 균형을 재편할 위험한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라 했다. 중국이 절망의 벼랑 끝에 몰리는 동안 브랜드는 일본 또한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종류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대에 유례없는 규모의 화산 폭발을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던 후지산이 아닌 도쿄 인근의 화산대에서 일어나는 폭발이다. 이는 거대한 화산재를 수도권까지 날려보내며 항공교통 필수 인프라를 마비시킬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든 빅스는 이 사건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하게 묘사했다. 그는 말하길 며칠 전부터 작고 잦은 진동이 감지되며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퍼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곧이어 대지가 갈라지고 용암과 화산재가 뿜어져 나와 과거 나라 전체를 멈춰 세운 역사적 대분화와 맞먹는 규모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대한 화산재 구름은 수십 킬로미터까지 퍼지며 도시들을 어둠으로 덮고 대중은 공포 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참사가 단순한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 분명히 했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 앞에서 대응 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무기력하게 보일 것이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진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권력 구조 전반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 재앙을 계기로 일본은 깊은 내부 재편의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브랜드는 이 분화가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 했다. 국민은 더 이상 낡은 체계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때 한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신뢰받지 못했던 한국이 진심 어린 연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 한순간의 행동이 역사를 바꾼다. 일본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실질적 지원은 오랜 외교적 노력으로도 이루지 못한 유대를 형성한다. 전쟁과 갈등의 기억은 감사의 감정 속에서 서서히 흐려지고 일본은 한국을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필수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된다. 브랜드는 이 뜻밖의 화해가 새롭게 태어날 동아시아 질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을 설명하면서 브랜든의 메시지는 더욱 절박하고 강렬해졌다. 이 모든 일은 각각의 사건이 아닌 하나로 연결된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일본의 자연재해는 중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중국의 붕괴는 한반도의 긴장을 유지하던 체제들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이 모든 공백 속에서 한국은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에게 있어 이 세 나라의 운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었다. 세 국가는 하나의 사슬에 묶여 있었고 하나의 조각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아시아에서 일어날 가장 거대한 재편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흔들리는 일본, 분열되는 중국, 그리고 균형의 축으로 떠오르는 한국. 중국의 몰락과 일본의 재앙을 묘사하면서 브랜드는 한국이 단순히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국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두 강대국이 흔들리는 그 순간 한국이 진정한 변화의 중심축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그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제국 사이에 짓눌려 살아온 한 민족이 마침내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이다. 브랜드는 중국에서 탈출한 국제 자본이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모일 것이라 예측했다. 지금까지는 견고하지만 주변부로 여겨졌던 한국 경제가 안정성을 찾아 나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며 글로벌 협상에서 전례 없는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돈의 흐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브랜드는 일본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중국이 내부에서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 틈을 메우는 유일한 중재자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안정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했다. 그는 자신의 기록에 이렇게 남겼다. 역사는 수세기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서울. 그러나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다음이었다. 브랜든 빅스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어려웠던 과정을 언급했다. 남북한의 접근. 그는 중국의 영향력 붕괴가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뒷받침해온 외부의 버팀목이 무너지면서 평양 지도부는 생존을 위한 출구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유일한 출구는 남한과의 대화라는 것이다. 브랜드는 이 과정을 압력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묘사했다.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잃고 고립된 북한은 자발적으로 남쪽을 향해 문을 두드리게 된다. 초기에는 미미한 경제 협력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어서 조용한 정치적 접촉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접촉은 빠른 속도로 성숙해져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 놀라게 할 비밀 협상으로 발전할 것이라 그는 예언했다. 그는 조용한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국제 언론의 시선에서도 멀리 떨어진 중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회담들, 바로 그곳에서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서로의 생존이 결국 하나의 길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한은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고 북한은 자국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린다. 이 예상치 못한 합의로부터 한반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새로운 파트너십이 태어난다. 브랜드는 통일을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닌 정밀하게 설계된 융합이라고 묘사했다. 강제적인 흡수도 하나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대신 두 체제의 강점을 결합한 혼합 구조가 탄생하게 된다고 했다. 북한으로부터는 아직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제공되고 남한으로부터는 최첨단 기술과 안정된 민주주의 시스템이 공급된다. 이 두 힘이 결합되면 불과 수년 안에 한반도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과정이 수십 년에 걸친 일이 아니라고 했다. 불과 2~3년 안에 한반도는 명확한 통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북한의 자원 개발에 착수하고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며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긴장이 완화된다. 사회 전체가 조금씩 분단의 끝을 체감하게 된다. 브랜든 빅스는 이것이 현대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대에 걸쳐 나뉘었던 한 민족이 마침내 하나로 다시 만나는 장면. 그는 이 변화가 전 세계에 미칠 충격도 묘사했다. 통일된 한국은 단지 경제 강국이 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전 세계 갈등 지역에 희망을 주는 화해의 모델이 된다.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의 일부 지역까지도 이 과정을 통해 가장 고통스러운 분열조차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의 메시지는 전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고 그는 기록에 남겼다. 브랜든 빅스는 이 통일을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전환이라고 불렀다. 침략, 전쟁, 독재, 분단을 견뎌낸 한 민족이 마침내 세계 앞에 서서 인내와 재건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통일된 한국은 단지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그것은 수세기 고통을 겪은 인류가 마침내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증거, 그리고 가능성의 증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많은 이들은 북한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개방을 수용할 리 없다고 확신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국제사회의 압박이 빠른 통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의 과거 적중 기록은 그의 비전을 쉽게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 팬데믹, 지진, 정치적 붕괴까지 그가 예언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그렇기에 이번에도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의 예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진행 중인 전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인접국의 위기 하나하나, 체제의 균열 하나하나가 그 불가피한 순간으로 다가가는 시계의 초침을 움직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곧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심장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앞서 언급된 그 신비한 인물이 서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단지 통일을 이끄는 인물이 아니라 대륙 전체를 새로운 시대로 이끄는 상징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새로운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이 단지 기술 산업이나 기업의 힘으로만 인식되는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 공동체 가치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모델로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어는 점차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자 하는 언어가 되고 음악과 예술은 더 많은 나라에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된다. 그리고 균형과 연합이라는 철학은 전 지구적 참고 사례로 연구된다. 문화는 이제 새로운 한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무기가 될 것이다. 과학 분야에서 브랜드는 더욱 대담한 예언을 했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해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지구오염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혁신을 이끌 것이라 했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불치로 여겨졌던 질병들, 암, 치매 등에 대한 치료법이 이 땅에서 나올 것이라 했으며 인류의 기대 수명은 단지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동반한 진정한 건강한 장수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 했다. 그러나 브랜드는 반복해서 말했다. 한국이 특별해지는 이유는 경제력이나 과학기술 때문만은 아니라고. 그 진정한 차별점은 물질적 번영과 정신적 성숙히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수세기에 걸친 고통을 견뎌낸 한국 민족은 세계의 회복력과 연민을 어떻게 함께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 했다. 이 통일은 단지 국경을 재편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가능성 자체를 다시 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통일된 한국은 인류 최초로 부와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회 모델을 실현해내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는 이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 분쟁 지역의 하나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동은 종교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영감을 한국의 사례에서 찾게 될 것이며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는 민족 간 갈등을 다루는 해법을 한반도 통일의 경험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 유럽조차 분열과 대립을 넘는 통합의 길을 한국이라는 화해의 상징에서 보게 될 것이라 했다. 브랜든 빅스의 비전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통일의 축하 장면이었다. 그는 수백만 명이 서울과 평양에 모이는 장면을 묘사했다. 하늘 높이 휘날리는 하나의 깃발, 수십 년의 이산 끝에 서로를 안는 가족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보며 마침내 하나가 된 한 민족의 모습을 함께 목격하는 날. 그의 표현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망의 장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약 8천만 인구를 가진 통일 한국은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 3대 강국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된다.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문명을 제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브랜드는 이것이 단순한 국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더욱 균형 잡힌 미래로 이끄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변화가 너무도 뚜렷하여 훗날 역사책에서는 이 시기를 고대 제국의 탄생과 맞먹는 새로운 연대기의 시작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예언의 마지막에서 브랜드는 모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한국은 또 하나의 국가로 준비된 것이 아니다. 고통 속에서 다듬어진 새로운 문명의 심장이 되도록 형성된 것이다. 이 말은 예언이자 경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그는 덧붙여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고통을 힘으로 분단을 연대로 바꾸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브랜든이 이 새로운 시대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신호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것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중국 경제의 균열, 일본의 진동, 한국 사회의 변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동일한 흐름 속에 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이 비전을 마주한 우리는 각자에게 던져진 하나의 질문과 마주합니다. 브랜든 빅스는 이 메시지를 단순한 경고가 아닌 하나의 초대장으로 남겼습니다. 운명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변화는 기회가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이미 눈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변과 공유하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전환의 시기에는 한 사람의 깊은 통찰이 모두의 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한 이름이 강하게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여러 예언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의 예언자 브랜든 빅스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우연히 말하지 않는다.
그의 말은 평범하지 않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사이클이 곧 열릴 것이며 그 중심은 많은 이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그는 확신과 신념으로 말한다. 2025년은 한국의 세계적 위상, 그리고 국민이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계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그는 단언한다. 브랜든 빅스는 정치적 계산이나 언론의 추측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의 초점은 그 너머에 있다. 그는 무시할 수 없는 징후들에 대해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다. 그가 지목한 이름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빅스는 2025년이 이 지도자와 관련된 결정들이 정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무게를 지니게 될 시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를 분기점이라 부른다. 더 이상 평범한 시선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메시지는 직접적인 경고다. 빅스는 며칠 혹은 몇 주를 말하지 않는다. 그는 1년 전체를 피할 수 없는 이정표로 지목한다. 2025년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가를 이끄는 이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선택, 모든 결정은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이 발언은 그 단호함으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2025년은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며 빅스는 충격적인 계시들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 그것들은 평범한 폭로가 아니다. 국가의 구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실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예언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과 한국의 영적 미래를 연결짓는다는 점이다. 빅스는 2025년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의 본질을 규정짓는 선택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경로의 변화, 단절,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들의 폭로를 말한다. 이것은 막연한 예측이 아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명확한 현실을 지목하고 있다. 이 경고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고 있으며 수천 명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예언자가 하필 한국을 지목했는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빅스에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 대륙의 미래를 형성할 조용한 대결의 무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해는 바로 2025년이다. 지도자들이 전략을 논의하고 국민이 희망과 불신 사이에서 나뉘는 가운데 브랜든 빅스는 가장 큰 전쟁은 공개적인 담론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결정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몸짓, 모든 발언, 모든 침묵 뒤에 숨겨진 무게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년에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그의 메시지는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의 사건들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들이 예상치 못한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드러나려는 준비가 된 동맹들이 있고 곧 표면화될 숨겨진 압력들과 국가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폭로들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을 전 세계적인 기대의 중심에 놓이게 한다. 빅스에게 있어 2025년은 단순한 정치적 시험이 아닌 영적인 심판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말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깨어 있으라는 경고처럼 들린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을 단순히 상징적인 해로만 보지 않는다. 그는 이미 한국에서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다수는 그것을 무시했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증거는 공개적인 연설이 아니라 일정한 패턴을 드러내는 조용한 사건들 속에 나타난다. 그는 서울 외곽에서 정부와 외국인 조언자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비밀 회의가 있었다는 보고들을 언급하며 이 회의들은 공식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빅스는 이러한 만남들이 한국이 주도적인 새 시대로 들어설지 아니면 전례 없는 위기로 빠져들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의 침묵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선택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단호한 표정,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외부 세력들이 국가의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으며 아직 국민이 상상하지 못한 양보를 조건으로 안전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고는 더욱 어두워진다. 빅스는
진짜 갈등은 국회나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인 조용한 합의 속에 있다고 단언한다. 클라이맥스는 브랜든 빅스가 이 시기를 계산된 준비라고 묘사하면서 찾아온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지금 겉으로만 평온해 보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 뿐이며 그 이면에서는 무언가가 곧 폭발할 태세다. 그는 일종의 강제된 휴전 상태를 말한다. 모두가 오지 않는 어떤 발표를 기다리는 듯 보이지만 빅스는 그 발표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것은 점진적인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계시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을 신뢰와 불신, 충성과 분노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메시지 중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은 이 침묵이 단순한 정치적 뉴스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이다. 빅스는 그 결말이 대통령 본인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한다. 길고 공식적인 성명이 아닌 예상치 못한 하나의 행동, 그 행동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진정 누구와 뜻을 함께하는지 드러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영적인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말한다. 그 순간 한국은 자신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다. 긴장감은 빅스가 그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더욱 고조된다. 그는 거리마다 분열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예고 없이 시위가 발생하며 국가 내부의 충돌이 한국 사회 전체를 입장 표명으로 몰아넣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반응은 결코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일부는 희망을 보고 일부는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모두가 이제 평범함은 끝났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순간은 한국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빅스는 즉각적인 파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침묵은 피할 수 없는 계시를 향한 카운트다운에 불과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진짜 위험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은 강제로 주어진 변화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저항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며 양쪽 모두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나아가 한국의 진짜 시험은 군사적도 경제적도 아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나 이념을 넘어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한쪽에는 아시아에서 도덕적 리더십과 안정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다른 한쪽에는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할 내적 분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에 따르면 이 결정은 더 이상 소수 엘리트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전국 모든 가정, 모든 도시, 모든 공동체에서 체감될 선택이 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과정의 중심 인물로 묘사한다. 단순히 국가의 수장이 아닌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는 징후들로 둘러싸인 존재로 본다. 브랜든 빅스는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다고 말한다. 마치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처럼 그의 말간 침묵, 말투의 변화, 공식 석상에서 점점 더 절제되는 표정들, 모두 그가 단순한 대통령 이상의 무게를 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한다. 경고는 더욱 강렬해진다. 빅스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들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목한다. 발표된 후 곧바로 설명 없이 중단된 프로젝트들, 갑작스럽게 교체된 측근 인사들, 몇 시간 전까지 예정되어 있던 회의가 취소되는 사례들, 예언자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압박 속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다. 빅스는 한국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묘사한다. 그는 2025년이 어떤 방향이 선택될 것인지가 드러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중립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라 부른다. 국제동맹은 재구성될 수 있고 한국의 세계적 위치는 단 며칠 만에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 중요한 순간은 공개된 협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야 드러날 조용한 움직임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는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올 예상치 못한 계시에 대비하라고 경고한다.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이 자신도 모르게 훨씬 더 큰 혹은 훨씬 더 위험한 역할을 수용하려 한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한다. 빅스는 그 행위가 일부에게는 희망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의 예언적 어조는 점점 더 강해진다. 그는 이 선택이 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지 누가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를 통해 통치하는가의 문제라고 한다. 브랜든 빅스에게 있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은 대통령의 이미지가 아닌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다. 그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그가 계시의 길이라 부르는 방향을 택한다면 즉각적인 갈등과 긴장을 감수해야 하지만 새로운 질서의 리더로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복종의 길을 선택한다면 겉으로는 안정된 수년을 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국가의 본질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브랜든 빅스는 2025년이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한국이 무대 위에 선택되었으며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나라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각국을 정렬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빅스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공개적인 협상에서 비롯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 조용히 봉인된 결정들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했다. 트럼프가 다시 지도자가 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없는 불음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초대가 아닌 요구다. 빅스는 트럼프가 군사적, 경제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지만 영적인 대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미국은 힘과 방패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폭풍도 가져온다. 그 그늘 아래 걷는 자는 지도자의 빛을 보기 전에 대립의 바람을 먼저 맞게 될 것이다. 빅스에게 있어 미국과의 동맹은 불과 같다. 그것은 버틸 자를 정화시키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를 태워버릴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더욱 어두운 어조로 말했다. 그는 동방의 용이 이미 철의 눈으로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은 한국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감춰진 압박들이 가해졌고 앞으로 더 강력한 압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평온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독이 든 평온이다. 그들은 평화를 약속하겠지만 그 평화는 복종의 평화가 될 것이다. 빅스는 2025년 한국은 이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족쇄가 그 발걸음을 붙잡으려 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 안정의 길이라고 믿겠지만 그 길의 대가는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 대한 언급에서는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다. 그는 일본을 치유이자 분열의 이중적 징조로 묘사했다. 한국이 일본을 향해 손을 내민다면 오래된 화해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행동은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로 해석되며 영적인 갱신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같은 행동이 잠재된 증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어떤 이들은 그 손길에서 용서를 볼 것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배신을 느낄 것이다. 일본은 양날의 검과 같다. 오래된 사슬을 끊을 수도 있지만 잠자던 상처를 다시 찢어놓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국에 초점을 맞췄다. 빅스는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은 없다. 중간도 없다. 한국은 선택의 지점으로 끌려갈 것이며 전 세계는 그 선택의 방향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선택이 긴 연설이나 정책으로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대통령 윤석열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행동, 하나의 움직임, 하나의 신호,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를 둘로 나눌 것이다. 예언자 브랜든 빅스에 따르면 그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운명을 드러내는 영적인 징표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이 반응하고 거리에는 상반된 목소리들이 가득 차며 가정들마저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희망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 것은 이제 정상이라는 개념이 영원히 깨졌다는 것이다. 빅스는 그 순간이 한국을 전 세계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강의 시선이 서울에 고정될 것이다. 트럼프는 응답을 기다릴 것이고 중국은 복종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손을 내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선택은 예언적 징조로 해석되고 기록될 것이다. 그는 그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말을 덧붙였다. 한국의 심장이 드러날 것이다.
빛을 선택한다면 즉각적인 고통을 감수하겠지만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리더십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를 선택한다면 당장은 평온을 얻겠지만 결국 세계 앞에서 자신의 본질을 잃게 될 것이다. 2025년은 정부의 방향만이 아니라 한반도 영혼의 소속을 결정하는 해가 될 것이다. 빅스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명백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눈빛, 이상한 침묵, 명확해 보였던 결정에서의 갑작스러운 후퇴, 이 모든 것이 인간을 넘어서는 무게를 지닌 자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얼굴을 보라, 예언자는 말했다. 몸은 입이 감춘 것을 말한다. 지도자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크게 외친다. 브랜든 빅스는 국제적인 압박 이후 한국은 정부가 아닌 국민 전체로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에 이루어진 선택의 무게는 직접 그 선택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에게조차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영혼은 권력의 방 안에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여성, 한 가정의 집단적 의식 안에서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비전을 묘사했다. 서울의 거리가 양분된 장면이다. 한쪽에서는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축하하는 이들이 트럼프를 보호의 상징으로 신뢰하며 환호하고 있었다. 반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관계를 복종으로 규정하고 한국이 워싱턴의 한팔이 될 위험에 맞서 외치고 있었다. 빅스는 이 충돌이 단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영적인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들은 정당이 아니라 운명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해방의 기회라고 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노예의 시작이라고 외칠 것이다. 예언자 브랜든 빅스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베이징이 단순한 관찰자로 머물지 않을 것이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고의 징후들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하며 그 예로 경제적 압박, 전략적 차단, 사전 통보 없는 협정 파기 등을 들었다. 빅스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분명한 목적을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길에 즉각적인 대가가 따를 것임을 한국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는 용이 민족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 하며 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공격하여 이 나라가 굴복할지 아니면 굳건히 설지를 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 역시 이 과정에 깊이 개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 것이지만 그 손길은 오히려 한국 내부를 더 크게 갈라놓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오래된 치유의 약속이 실현되는 순간이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과거의 상처를 생생히 되살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같은 행동이 해방으로도 배신으로도 희망으로도 고통으로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이 분열은 한국이 아직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강렬한 순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묘사였다. 빅스는 대통령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길고 복잡한 연설이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 빠르고 결정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이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움직임이 아닌 상징의 힘을 지닌 행위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세계가 볼 것이다. 하늘이 반응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브랜든 빅스는 이 순간을 정화의 불에 비유했다.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승화의 징조를 보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몰락의 시작으로 느낄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무관심하게 남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정체성이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다. 한국은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세계라는 판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예언자는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며 그 결정은 한 나라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강조했다. 지도자가 결정할 때 그는 수백만 명의 무게를 짊어진다. 하지만 그 무게가 지탱되는지 아니면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여부는 국민의 영혼에 달려있다. 빅스는 2025년 한국은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한 남자의 운명과 한 민족의 운명이 얽히는 시간이다. 브랜든 빅스는 모든 징조와 압박, 계시가 드러난 후에도 한국을 둘러싼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질문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나라의 영혼은 누구의 것인가? 그는 2025년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나 정권 교체의 해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될 영적 심판의 해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국은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그 사이에 길은 없다. 예언자는 한 가지 비전을 묘사했다. 그 속에서 한국 전체가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었고 그 거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만이 아닌 모든 국민의 얼굴이 함께 비춰지고 있었다. 빅스는 각자가 이 계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조용히 마음속에서, 정신 속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선택들조차 청와대의 결정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한국은 윤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하는가에 따라 함께 시험받을 것이다. 진짜 전쟁은 각자 내면에서 벌어진다. 그는 마지막 징조들은 뉴스 헤드라인이나 공식 연설이 아니라 세부적인 장면들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춰지지 않는 눈빛, 예기치 않게 터져나오는 목소리, 작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사건들, 깨어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산만한 자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외면할 시간은 없다. 빅스는 2025년이 숨겨진 동맹이 드러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밀로 남겨졌던 문서들, 비공개 대화들, 봉인된 결정들이 빛 앞에 나올 것이며 그 순간 불가침처럼 보였던 인물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이 폭로가 정치적 사건을 넘어선 영적인 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숨겨졌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빛 가운데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이것은 운명의 문제였다. 그는 이 모든 영향이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열강들의 반응을 통해 한국의 선택이 세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은 워싱턴, 베이징, 도쿄에 메아리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아리는 단순한 외교적 반응이 아닐 것이다. 영적인 천둥처럼 울려 퍼질 것이다. 아무 나라도 자기 선택의 무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세상 모두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예언자는 희망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이것은 파괴의 선포가 아니라 기회의 메시지라고. 시험의 시간은 곧 회복의 시간입니다. 불은 태울 수도 있지만 정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단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빅스는 모든 시민이 무관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것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여기며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나라의 정신은 그 백성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이 분열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분열을 짊어지게 됩니다. 국민이 깨어 있다면 지도자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경고를 나눈 이유를 밝혔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우기 위해서라고. 마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들은 자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느낀 자는 나누십시오. 이해한 자는 말하십시오. 한마디 말이 또 다른 말에 불을 붙일 수 있고 하나의 불꽃이 군중을 일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든 빅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미래는 단지 관공서에서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단 의식 속에 기록됩니다. 2025년은 한국이 열방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 앞에서 시험받는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그 결과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결론지었다. 이것이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관객처럼 지켜보지 마십시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결정하느냐가 영원히 기억될 역사를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방금 들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댓글에 당신의 느낌, 한마디, 한 문장, 마음에 떠오른 비전을 남겨주세요. 왜냐하면 종종 당신이 지닌 것이 다른 이들이 깨닫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꼭 필요한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결정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지지를 보여주세요. 이곳은 우리가 함께 해독해 나가는 더 큰 퍼즐의 일부입니다. 브랜든 빅스는 한국의 여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미 분명하다. 2025년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며 이 나라의 운명이 진정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